그래서 뭐 간단하게 활을 쏜다라는 이미지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분명 흉부가 많이 커졌지만은 그래도 액션이 꽤나 나오는 편, 허리도 이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끼를 휘두르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허리도 이야기했지만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아무래도 스커트가 앞쪽이 막혀있는 형태라 한 클릭 정도는 들 수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크게 앞으로 들기는 조금 벅차네요. 그리고 크게 휘둘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즈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리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두면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사바나드! 이번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카 캐리어입니다. 카 캐리어. 세상에, 카 캐리어는 그동안 없지 않았어요? 뭐 아무튼 역시 오른쪽은 셋업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고요. 발매는 2026년 2월 중순 발매 예정이고요. 가격은 59,900원입니다. 가격으로 보아하건대 이제 중형 사이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키지 좀 다시 보면은 일단 배경 자체가 약간 붉은 하늘이라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웹폰이 세 가지 형태로 바뀝니다. 약간 모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사바나드의 기본 모습과 준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반대쪽에 사바나드 메탈 카드 세 가지 비스트 모드로 변신. 지라프드, 지브라드, 엘리펀티드 모드로 해서 총 3개의 모드가 있다고 하고요. 뒤쪽으로도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제 카 캐리어인데 진짜로 비크를 여기에 수납할 수 있어요. 탑재가 돼서 3대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쯤에서 궁금한 거는 이 친구는 왜 모드가 3개씩이나 있는 걸까? 왜일까?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다른 와일드 카드봇들과는 또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픈! 짜잔! 짠! 내용물은 블리스터가 크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옆에 머리가 3개 달려있는 이런 웨폰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 꺼내고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꺼내고 구성 전부 다 앞에 나열을 해봤습니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매뉴얼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멋진 모습이 담겨있는 매뉴얼입니다. 웨폰 카드를 장착한 3가지의 모드인데 엘리펀티드 모드를 필두로 해서 지라프드 모드에다가 지브라드 모드까지 이렇게 3가지의 모습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본 매뉴얼에 그 모습이 담겨있는 메탈 카드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은 메탈릭 실버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방금 봤던 매뉴얼의 그 모습과 함께 뒤쪽에는 와일드 카드봇의 엠블럼까지 멋지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웨폰 카드. 일단 이 웨폰 카드에 특별한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패키지라든가 설명에 나와 있는 게 엘리펀티드 모드, 지브라드 모드, 지라프드 모드 막 이렇게만 설명되어 있어서 뭔가 딱 이거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뭐 코끼리의 머리가 살짝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반대쪽에 헬멧 3개가 그대로 약간 박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게 그 느낌 조금 들었어요. 이 박제라는 게 보통 사냥을 해서 얻잖아요. 너 혹시? 라는 생각이 혹시 너? 하여튼 되게 배치가 되게 독특했다라는 느낌이고요. 요 반대쪽에다가 방금 본 메탈 카드를 장착! 이렇게 메탈 카드의 형태 완성! 이 조인트의 두께가 조금 달라요. 검은색 조인트는 좀 이게 짧고요. 빨간색 조인트가 좀 기니까 방향에 유의해서 장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역시 꽤나 두껍죠. 아무래도 이제 뒤쪽으로 많이 긴 그런 모습. 메탈 카드 뒤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 어디까지 무한히 뻗어갈까?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사바나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제 첫인상이 어떻냐면은 굉장히 단단해 보인다. 엄청 방어력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 방어력이 높은 만큼 힘도 세겠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첫인상은 딱 뭔가 파워보다는 방어력에 더 치중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긴 한데 그도 그렇게 가슴도 넓고 아머들도 지금 각져가지고 탁탁탁 지금 어깨도 지금 쉴드처럼 크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이제 뭔가 방어에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방어력이 세다 그러면 힘캐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도 만만치 않게 엄청 세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 또 느꼈던 첫인상은 흔들림 없는 편안함? 딱 내려놨을 때 뭐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럼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될지 일단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중형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블루캅 그리고 앞에서 리뷰한 블러드윙에다가 타키까지 일단 이렇게만 보더라도 중형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과도 함께 놓아봤습니다. 여기 사바나도 여기 있습니다. 네. 가만 보니까 중형 중에서도 좀 큰 편인 것 같은데요. 타이건이라든가 나이트 그리폰이 중형 사이즈였는데 키가 머리 하나는 좀 안 되게 한 반 개? 머리 반 개는 더 크네요.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재보면 25cm가량 정수리까지가 약 25cm 정도. 확실히 이제 나이트 그리폰이나 타이건보단 좀 더 크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한번 살펴보면은 눈 모양이라든가 이런 무늬들, 특히나 저는 이 머리 장식 부분이 좀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얘도 어디 부족의 족장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원주민 스타일의 이런 깃털 장식이라던가 가만 생각해보면 어깨에 이런 지그재그로 들어간 무늬들도 이런 뭐 정글이라든가 이런 데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스타일? 묘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바나드도 어딘가에 이렇게 뭐 우두머리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 턱의 회색까지도 부분 도색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뒤통수 쪽도 보면은 붉은색의 머리카락이랄까? 그런 게 쭉쭉쭉 뻗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몸통, 이제 차량의 앞부분, 그릴 형태라든가 라이트 부분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 클리어 옐로우, 클리어 레드 사용이 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메쉬 형태의 디테일들도 이제 가슴 양옆으로 들어가 있다던가 은색이라던가 허리에 빨간색 이런 것도 잘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테일 같은 경우도 차량 특유의 느낌도 잘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복부 쪽에 이 회색 부분이 여기가 이제 도색 처리되어 있고 복부의 빨간색은 메탈릭 레드 사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카닉적인 형태의 각진 디테일인데 복근같이 이렇게 근육질처럼 되어 있는 디자인도 보기 좋고요. 옆구리로는 차량의 앞바퀴가 사선으로 꺾여서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돌아가는 바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등 쪽으로도 여기에 검은 색깔의 부분 도색되어 있는 등 디테일도 볼 수 있는데 이쪽 역시 패널 라인들이라든가 좀 메카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뭔가 움막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 포인트,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구불구불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 뭐 어디 또 신전이라던가 바위 같은 데 새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서도 각지고 든든해 보이는 어깨, 위쪽으로는 검은색의 포인트, 이게 나중에 차량의 옆 유리가 될 거긴 한데 그 뒤로는 그러면은 앞유리죠. 그래서 클리어에 감싸져 있는 눈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누가 사바나드 아니랄까봐 정중앙에 지금 가운데가 코끼리, 얼룩말, 기린, 지금 이게 자세히 보면 그죠? 이게 가운데가 코끼리 코 모양이랑 귀랑 오른쪽에 지금 얼룩말에 기린, 기린 차밍 포인트까지 다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주변으로 검은색이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다든가 메쉬 디테일이 있다든가 이게 나중에 카 캐리어의 뒤쪽 레일 형태가 되는 부분이라서 또 이런 메쉬 디테일들도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서도 옆 라인도 되게 그런 철골스러운 디테일이랄까? 뭐 그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이 어깨 아머를 가동시켜서 이제 팔 하박도 한번 봅시다. 팔 자체도 마치 붕대라던가 아니면 끈을 묶어 놓은 것 같은 뭐랄까 평야의 전사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의 포인트? 팔에 끈 묶여 있는 이런 거? 그러면서도 팔 바깥쪽에는 뭐 파이퍼 라인이라던가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형태에다가 앞쪽에는 흰색이 부분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 아래쪽으로 12연장 미사일이 들어있습니다. 양팔에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끝부분도 다 메탈릭 레드로 도색 처리되어 있는 형태고요. 이게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전에 이제 무장명이 알려지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기본 무장 같은 느낌으로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손 자체는 붉은색의 각진 손가락 모양, 기본적인 투박한 그런 형태의 멋진 디자인입니다. 골반 같은 경우는 정중앙에 코끼리, 지금 뿔이라던가 이런 형태의 이런 디테일 보면은 코끼리 코 형태고 눈도 보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그런 특유의 전사의 갑옷 스타일,
그런 아머, 스커트 형태를 하고 있고요. 뭐 그거에 맞춘 패널 라인들도 되어 있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실버 사출에다가 이제 기계적인 디테일, 패널 라인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뒤쪽 같은 경우도 약간 부스터스러운 듯한 디테일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순간 추진을 위한 그런 형태일 수도 있고요. 허벅지 같은 경우도 각진 외형의 무릎 관절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고관절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이런 디테일, 내부의 패널 라인, 허벅지 뒤쪽도 움푹 파여있는 느낌에다가 멋진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 같은 경우도 정강이 라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의 다리입니다. 종아리까지 단단하게 두껍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이런 패널 라인들 조금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도 어색함 없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퀴가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앞에선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알록달록한 이제 은색 사출 파츠 위에 흰색이나 빨간색, 노란색이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게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되게 튼튼한 아머 형태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강이 정중앙에도 붉은색의 프레임 형태의 파츠가 들어가 있다던가 가만 보면 무릎도 동물 머리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무릎 디테일 잘 보면 귀, 눈, 코 이런 게 보이죠? 다리 안쪽 역시 굴곡이 아주 멋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목으로 갈수록 좀 얇아졌다가 두꺼워지는 그런 스타일. 발도 뾰족한 형태입니다. 발등 디테일 자체는 심플하지만 요 디자인 자체가 엄청 샤프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에도 조금씩이지만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어깨 쪽도 내부도 한번 보면 좋거든요. 내부 역시 아까 밖에서 봤던 메쉬 형태라든가 검은색의 도색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뒤에서 아래를 보면 이런 가려지는 내부까지도 안쪽에 디테일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치밀하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가동은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목은 볼 조인트로 편안하게 돌아가주는 형태고요.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형태. 그리고 어깨는 일단 들어 올리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변형기구이기 때문에 이중 라쳇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 관절로 어깨를 드는 것도 되고요. 바깥쪽으로 드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쓰면은 90도 이상 팔을 드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팔 자체는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서 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소리 좋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변형기구 덕분에 이 아래쪽 그러니까 팔 자체 어깨를 빼고 팔 자체만 가동하는 것도 됩니다. 이 앞쪽에 있는 아머를 이렇게 접어주게 되면 앞쪽 공간이 생기면서 이것만 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깨는 가만히 두고 말이죠. 그치만 어깨 외장도 별도의 회전 라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액션을 하는 것도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팔 상박에 회전축 튼튼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인데 아래쪽이 라쳇이고요. 위쪽은 좀 튼튼한 클릭 가동? 해서 한 클릭, 두 클릭 정도 가동을 하고 아래쪽 라쳇이 추가로 가동하면서 이렇게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평상시 움직일 때는 아래쪽 라쳇이 먼저 움직이고 위쪽이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손목도 회전축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되게 튼튼하게 움직이는데 바깥쪽에 무장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은 무장을 이렇게 돌려놓고 돌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허리 라쳇도 들어있습니다. 튼튼하게 허리가 회전을 해주네요. 그리고 고관절도 앞쪽 스커트, 옆쪽 전부 다 가동을 하고요. 라쳇으로 튼튼하게 90도까지 다리 들어 올리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라쳇으로 튼튼하게 들어줍니다. 라쳇 자체가 되게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좋네요. 거기다가 회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되게 튼튼하게 되어 있고 돌리고 나면 보이는 게 이제 고관절 부분에 약간 펜 형태의 디테일 이런 것도 꽤나 멋지죠. 그리고 무릎은 단일 관절 라쳇으로 아주 역시 라쳇 자체는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90도 조금 못 미치는 정도로 가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목은 따로 없는데 이렇게 회전하거나 하는 건 없는데 변형기구를 이용을 해서 발등 쪽을 굽혀주는 게 돼요. 이렇게 완전히 굽혀주는 것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예 발 앞쪽 전체가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액션 포즈 취하거나 할 때 좀 써먹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무릎이 더 많이 꺾이거나 다리가 더 많이 들어지는 건 아니라서 무릎 꿇기까지는 조금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 발바닥 가동이 있어가지고 이것 덕분에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분명 다리를 뒤로 뺐는데도 접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바나드 액션도 살펴봐야겠죠. 근데 사바나드 같은 경우는 자체 기본 웨폰이 팔에 달려있는 미사일 정도가 끝이거든요.
손에 쥐는 게 아직은 없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정도만 해보면 되겠네요. 먼저 저벅 걸어오는 그런 느낌의 구도로 만들어봤습니다. 정면에서 되게 위압감이 느껴지는 그런 구도. 덩치도 한 덩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세 보이죠?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그대로 뛰어가서 펀치! 한 그런 느낌. 요거는 좀 줌을 해봐야겠네요. 딱 이런 구도로 한번 보면은 강하게 탁 내리쳤다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는 양팔을 앞으로 하고 팔에 있는 미사일들을 전탄 발사하는 그런 분위기 액션 취해봤습니다. 아마 기본적인 무장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거 역시 상체를 탁 이렇게 클로즈업 해보면은 또 멋진 구도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은 기본 액션도 가볍게 살펴봤고 바로 셋업 시간입니다. 사바나드 셋업! 메탈 카드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파츠가 이것저것 있어 보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앞에 있는 카드 떼어내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헬멧까지 파츠가 4등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헬멧이 이제 파츠가 3개짜리긴 하지만 그냥 헬멧으로 두고 헬멧 3개를 제거. 그리고 이제 날 파츠입니다. 칼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끼 파츠가 있어요. 짠. 그 다음이 아머 파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죠. 아머 파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이 좌우에 있는 검은색 파츠만 락을 풀어서 밑으로 내리면 지브라드 아머가 완성됩니다. 이대로 옆에다 잘 두고요. 그리고 도끼 파츠 이대로 손잡이만 펼치면 이것만으로도 약간 도끼 형태가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 칼날 파츠를 가지고 와서 좌우로 가르고 도끼의 칼날을 좌우로 또 갈라서 펼친 다음 이렇게 옆으로 눕힙니다. 손잡이가 아래를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이 칼날 파츠랑 이 날 부분이랑 조인트 개수가 맞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칼날들을 끼워줍니다. 짠! 활이 완성됐어요. 자, 그 다음 사바나드 본체 가지고 와서 이제 흉부에다가 장착을 해줄 건데 이 지브라드 같은 경우는 뒤쪽에 빨간 색깔 쪽에 구멍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구멍을 가슴에 조인트 작은 부분에 맞춰서 끼워줍니다. 아머 장착. 그리고 3개의 헬멧 중에 하얀 색깔 지브라드의 헬멧을 머리 앞으로 가지고 가서 장착. 무장을 오른손에 들려주고 지라프드 헬멧을 오른쪽 어깨, 엘리펀티드를 왼쪽 어깨 각각 위치에 맞춰서 수납해줍니다. 지브라드 모드 완성! 자, 얼룩말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두르고 있는 아머부터 무장까지도 약간 컨셉에 맞춘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아머를 두른 만큼 흉부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그리고 무게가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무게중심 잡을 때는 그거 참고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이제 흰색이랑 검은색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아무래도 얼룩말이다 보니까 더욱 그 이미지가 강화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부터 얼룩말 특유의 디테일들이 좀 눈에 띄는 게 귀 양쪽에 생겼습니다. 차밍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말 머리 형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렇게 이제 콧등으로 내려오는 이 라인 부분이 묘하게 정면에서 본 말 그런 실루엣, 말머리 그런 느낌도 살짝 들어요. 그보다는 약간 콧등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 양옆에 움푹 파인 부분이 눈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헬멧 자체 디자인에 이제 얼룩말 머리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흉부 아머도 보면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다 도색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얼룩 무늬들이 싹 다 도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아주 사납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 이 붉은색의 눈도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면에서 보면은 제대로 그 얼룩말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양옆으로도 이제 움푹 파여 있는 부분에 디테일들도 눈에 띄고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얼룩말 특유의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머 하나 씌웠을 뿐인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무기가 활이라는 것도 되게 독특했습니다. 얼룩말 아무래도 뭔가 질주한다라는 이미지로서는 적당한 형태의 무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가운데 도끼가 전개되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매끈한 부분도 있지만 내부가 비춰지는 부분은 이렇게 안쪽에 패널 라인부터 해서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가만 보면 칼날 파츠라고 했던 부분도 지금 검은색 이외엔 다 도색입니다. 메탈릭 레드, 그리고 이렇게 날개처럼 보이는 부분의 흰 색깔 부분까지도 전부 도색이죠. 그러면서도 이 빨간색 부분은 약간 눈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오른손에 들어서 활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남은 헬멧들은 양쪽 어깨에다가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어깨가 기린이고 왼쪽 어깨에 코끼리가 수납되어 있는데, 뭐 어깨에다가 수납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걸 빼서요 등으로 갑니다. 등에도 헬멧 하나는 수납할 수 있어요. 등 정중앙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적당히 안에다가 수납해 놓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어깨에 해놓은 것도 약간 이제 훈장 같은 느낌으로 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뭘까 이 친구? 궁금하네. 진짜 궁금해지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활을 쏜다라는 이미지로 구도를 잡아봤습니다. 분명 흉부가 많이 커졌지만은 그래도 액션이 꽤나 나오는 편, 허리도 이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그럼 지브라드 모드 살펴봤으니까 다음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머 떼어내주고, 무기 떼어내주고, 헬멧도 빼야겠죠? 일단은 이 아머부터 먼저 바꿔보도록 합시다. 다시 스커트를 위로 접고, 그리고 이 위에 있었던 빨간 색깔 패널을 위로 열고, 요 지브라의 머리가 있던 부분, 아예 앞쪽 파츠 자체를, 아래를 락을 풀고 열어줍니다. 그대로 뒤집어주면은 아, 코끼리의 머리가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이 있던 부분, 줄무늬 있던 부분을 열어주는 거죠. 이러면은 코끼리의 귀가 됩니다. 그대로 이 뒤쪽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앞으로 누르면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좀 튀어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뿔을 내려서 이제 코끼리의 머리를 완성! 엘리펀티드 아머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일단 위아래 날개를 잘 떼어내고 다시 도끼를 닫아주고, 뭐 이대로 무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요 조인트 2개짜리 파츠를 가지고 와서 이 앞에 구멍들 많이 보이죠? 여기다가 맞춰줍니다. 이 조인트 끝부분이 도끼날 윗부분이랑 거의 맞게 하면은 이 조인트들이 육각 조인트라든가 밑에 살짝 파여있는 부분, 여기에 맞게 됩니다. 이렇게 잘 끼워주면은 도끼가 더 크게 완성되고요. 이 뒤로 가서 나머지 파츠를, 요 손잡이 주변에 보면 구멍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이 끝부분이 오게끔 해서 이 윗부분 그래서 맞춰서 탁 껴주면 뒷부분까지 완성이 됐죠. 거대한 도끼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어깨에 있었던 엘리펀티드 헬멧을 떼어내서 여기를 또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아머를 가지고 와서 안쪽 구멍에 맞춰서 엘리펀티드 아머를 장착! 무기도 들어주고, 헬멧도 씌워주고, 비스트 체인지 엘리펀티드 모드! 이렇게 엘리펀티드 모드가 완성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엘리펀티드 모드가 사바나드의 기본 모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도 그럴 게 이 아머의 포인트 컬러들이 본체랑 딱딱딱 들어맞는 형태여서 이 세 개의 모드 중에 메인을 하나 꼽으라 그럼 이게 엘리펀티드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헬멧에 있는 코끼리의 뿔 같은 경우는 연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어도 문제없이 잘 버텨주고 있죠. 그리고 코끼리의 머리를 형상화한 것 같은 헬멧의 디자인, 이제 검은 색깔 밑으로 눈 형상이 좀 보이고요. 뭐 밑에 눈 밑에 아이라인이 좀 빨간색인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뿔 부분도 연질이라고 했지만은 이게 메탈릭 실버로 도색되어 있는 파츠예요. 그래서 색깔도 적당히 아주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머 같은 경우는 아예 뒤집어서 반전시켜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의 아머가 앞으로 나와 있고요. 코끼리의 귀에 해당하는 부분도 보면 빨간색이랑 검은색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디테일 괜찮다라는 느낌. 그리고 코끼리의 이 머리, 붉은색의 사나운 눈부터 해서 코의 형상, 디테일, 뿔의 형상까지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따지면 이쪽이 좀 더 그런 공격성이 더 뛰어난 그런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무늬들, 특유의 이런 지그재그 무늬들은 곳곳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네요. 무기 같은 경우도 뭔가 힘이라는 것에 걸맞게 도끼로 바뀌었잖아요. 활에서 도끼. 이 부분도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팔을 가동시킬 때는 이 귀를 앞으로 좀 접어주면 편하게 팔을 앞으로 들 수도 있고요. 대신에 허리 가동이 이 앞쪽 스커트가 크게 생기면서 조금 불편해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앞쪽 공간이 좁은 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휘두르는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까 허리도 이야기했지만 다리 앞으로 들어 올리는 것도 아무래도 스커트가 앞쪽이 막혀있는 형태라 한 클릭 정도는 들 수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크게 앞으로 들기는 조금 벅차네요. 자, 그럼 지라프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이제 아머를 떼어내고 헬멧도 빼주고 무기도 빼주고, 일단 아머는 다시 귀를 접어주고 뿔 접어주고, 아예 이번엔 뒤에서 완전히 밀어가지고 이렇게 락을 풀면서 프레임을 앞으로 끝까지 뺄게요. 그 다음 머리를 위로 뒤집습니다. 이 부분도 라쳇. 그리고 다시 넣어주죠. 짠! 기린의 머리가 등장. 그리고 다음은 무기. 이 상태에서 이 날 부분만 떼어내서 이 위에다가 손잡이 맨 위에 구멍이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트 2개짜리를 가지고 와서 도끼인 날 반대쪽으로 날이 서도록 끼워줍니다. 이대로 대기. 그리고 이번에는 기린의 헬멧을 가져와야겠죠. 남은 자리에는 이제 코끼리 헬멧 껴주고, 지라프 아머 장착! 헬멧도 장착! 무기는 일단 앞쪽에다가 한번 끼고 남은 거를 뒤에다가 이제 반대로 날이 뒤로 가게 해서 밑에 쪽에다가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창의 형태가 완성이 되죠. 비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모드! 이렇게 해서 기린의 힘을 사용한 지라프드 모드 완성입니다. 기린의 목이 길어서 그런지 리치가 길어지는 창 형태의 무장을 쓰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헬멧은 기린이 떠오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위에 기린의 특유의 그 뿔, 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눈 형상, 약간 눈썹 밑에 눈 형상 있다든가, 아까부터 계속 봤었던 이 헬멧 특유의 디테일이라던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린의 코나 입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디자인으로 멋지게 되어 있고요. 딱 그 동물의 형상 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아머, 엘리펀티드 아머에서 귀 접고 머리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머리 자체도 확실히 기린스럽게 되어 있죠. 긴 머리 형태, 그리고 붉은 색깔의 눈에다가 특유의 약간 검은색 아닌 약간 진한 갈색의 이런 줄무늬, 얼룩 무늬들, 이런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탕에도 흰색 바탕에다가 그 특유의 갈색깔, 진한 갈색의 얼룩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기 자체는 방금 이야기했듯 기다란 창입니다. 뭐 확실히 기린의 목이 길어서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리치가 길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는 확실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크게 휘둘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포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리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보니까 거리를 두면서 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웨폰 카드랑 다 볼 거 다 봤죠? 그러면은 비클 모드로 변형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뷰했었던 3종, 그러니까 타키, 블러드윙, 사바나드 중에는 변형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변형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작았던 애가 커지고 막 그런 느낌?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다리도 일자로 만들어서 가운데 조인트 맞춰서 이렇게 모아주고요. 이제 팔도 제대로 차렷을 해주고, 무릎도 이제 완전히 펴주고요. 이 상태에서 사이드 스커트 있죠. 이 빨간색이랑 은색이 있는데, 은색 부분에 돌기 잡고 뒤집어서 밑으로 내릴 때 이제 무릎 옆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양옆 다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고, 잠깐 어깨 아머 돌려놓고 이 팔 미사일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줍니다. 여기도 지금 라쳇이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서 손도 미리 좀 돌려놓을게요. 엄지손가락이 팔 바깥쪽으로 가도록 해서 90도 돌려주면 되거든요. 지금 미리 좀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무장 돌리고 엄지손가락이 바깥을 보게 90도 돌리고, 그리고 어깨 앞쪽에 검은 색깔 패널을 위로 접어주고 어깨 바깥쪽 아머는 90도 뒤로 들어주고, 이제 팔 자체를 이렇게 90도, 아머가 앞을 보게 90도 돌려주고요. 이대로 팔 자체 관절만 써서 앞으로 들어줍니다. 이 상태로 아예 팔 전체를 180도 돌려줄게요. 그 다음 어깨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어깨를 이렇게 안으로 완전히 이렇게 밀어 넣어줄 거거든요. 이제 사바나드의 머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납이 되는 거죠. 어깨 사이에서. 그러면은 반대쪽도 동일하게 하면서 여기 있는 조인트들이랑 맞추면 되거든요. 팔 상박에도 조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도 안쪽에 조인트가 있고, 어깨 아머에도 지금 조인트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거 다 맞추면서 해줄게요. 이렇게 뒤집으면서 조인트 맞춰서 완전히 밀착하고, 팔 하박 쪽에도 딱 소리 나게 있으니까 이거까지 전부 다 해주고,
혹시 이렇게 들려 있으면 눌러서 완전 밀착해 주세요. 깔끔하게 앞부분이 완성됐죠? 그리고 옆구리에 있던 바퀴를 이렇게 끄집어내 줍니다. 그리고 종아리로 가서 은색깔 패널에 락을 풀고 위에 있는 검은색 패널까지 해서 완전히 이렇게 위로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 발바닥으로 가서 아까 이제 발 전체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발바닥만 가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90도 가동하고 이 뒤에 있던 발꿈치를 이 가동한 내부에다가 뒤집어서 수납해 줄게요. 그 다음 다시 종아리로 갑니다. 근데 이제 다리 옆에서 보면은 지금 옆에 파츠가 똑같은 게 겹쳐져 있네? 그렇습니다. 가운데를 갈라서 종아리가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락 걸어주고요. 이건 옆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뒤에서 보는 것도 좋아요. 전개 짜잔 확 하고 넓어지지 않았어요? 완전 다리가 2배로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쪽에서 나타난 이런 디테일들, 이제 차량이 올라갈 부분일 텐데 디테일 한번 감상해주고 은색에 뭐 검은 색깔 포인트 도색들, 검은색 바탕에 이런 은색 도색들. 그러면서 다리 옆에 있었던 파츠도 앞뒤로 갈라졌고요. 이제 그 다음 이 허리 부분, 아까 바퀴 수납되어 있던 부분 있죠. 아까 바퀴가 지금 허리 가동을 막고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뭐가 되냐, 이렇게 흉부를 들어서 차량 형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팔은 이 뒤에서 락을 걸어주고요. 자, 벌써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졌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어깨였던 부분 있죠. 어깨 아머였던 부분, 이 뒷부분을 잡고 한번 락을 풀어서 패널을 열어주고 또 밑에 겹쳐져 있던 패널을 락을 풀어서 그대로 이렇게 접힌 거 펴주면서 뒤로 가면 와우 재밌습니다. 그리고 원래 다리 옆에 있는 아머였던 거, 이게 차량 기준으로 밑으로 내리면 락이 풀리거든요. 여기 조인트에 있는 돌기에 딱 소리 내면서 걸려있던 거를 지금 락을 푼 거라서 락 풀고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위로 들어주세요. 뭐 이 정도 탄성은 충분하니까 살짝 들어서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반대로 돌려도 상관없으니까. 대신에 이 위에서 락 거는 게 또 이제 반대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처음 기준으로 치면 살짝 벌려서 위로 들었을 때 기준으로 이 패널 옆에 있는 조인트를 이렇게 해서 딱 소리 내면서 락을 걸어주는 거죠.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벌려서 들어주면 되고요.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돌기를 딱 소리 내면서 락을 걸어주고, 반대쪽도 똑같겠죠. 밑으로 한번 내려서 락 풀고 살짝 벌려서 들어 올리면서 옆에 있는 조인트에 락 양쪽 다 걸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펼쳐져 있던 레일 있죠. 패널 부분을 들어 올려서 뒤쪽에 있는 조인트랑 맞춰서 역시 락을 걸어줍니다. 사바나드 비클 모드 완성! 와우! 카 캐리어! 세상에! 아까보다 본체일 때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이미지. 이거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놀랬어요. 이 뒤에서 봤을 때 이미지 디자인도 이건 그냥 자동차 바로 올려놔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미지입니다. 야, 이거 좋다. 너무 좋은데요? 약간 사바나드의 본체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냥 자동차인데 그냥. 그죠? 자, 그럼 자세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눈 부분,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 클리어 파츠로 눈이 감싸져 있는 형태입니다. 눈은 파란색으로 좀 사나운 눈동자, 약간 송곳니스러운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흉부였던 요 그릴 부분이나 클리어 파츠가 쓰인 라이트 부분, 이런 것도 잘 겉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로봇일 때 차량의 부분이 노출되는 게 흉부 정도네요. 요만큼 흉부 일부네요. 정말 일부. 나머지는 뒤로 숨겨져 있던가 안으로 들어가 있던가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라이트 부분의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차량의 문 부분, 여기도 아까 어깨 겨드랑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쪽은 잘 보면은 뭐 디테일들, 사이드 미러 디테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유리창 부분 있고요. 뒤로 가면은 여기가 지금 팔에 있었던 미사일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도 차량의 일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다가, 아래쪽 같은 경우도 무언가의 탱크라던가 배기구 같은 느낌이기도 들고요. 막 그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
옆에서 볼 때 아까 다리 바깥쪽 아머였던 게 이제 기둥이 되어서 이제 프레임 형태로 해서 윗부분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 잘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노출된 하부가 또 요 차량 일부 형태로 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 특유의 독특한 디테일은 좀 남겨져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 바퀴 2개 완전히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차량의 뒷부분이 아까 이제 종아리였던 부분이고, 그리고 차량의 윗부분 아까 어깨 내부에 숨겨져 있던 부분인데 이제 은색 파츠에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윗부분, 천장 부분입니다. 메쉬 디테일도 메쉬 디테일이지만은 기본적인 메카닉스러운 디자인 포인트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뒷부분이 아까 어깨에 있었던 그 사바나드의 그 힘들, 코끼리랑 기린이랑 얼룩말, 그게 뒤쪽으로 2개가 다 배치되어 있네요. 일단 바퀴들 전부 다 굴러가기 때문에 역시나 편안하게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중간 부분이 이게 앞바퀴 뒷바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휘지 않을까? 뭐 쓸리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는데 아까 이게 바닥 한번 보면은 사바나드의 복부부터 발바닥 그리고 이제 펼쳐진 종아리 부분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외형에서 설명 안 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바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앞에 있는 건데 검은색이라서 이렇게 완전 주변에 묻혀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작은 바퀴인 거죠. 그래서 바닥에 중간 부분이 쓸릴 일도 없으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 카캐리어잖아요. 카캐리어. 실제로 비클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카캐리어 2층으로 올리기 위한 이 경사면 만들기 기믹이 있습니다. 뒤에 레일을 락을 풀어서 밑으로 내리고 기둥에 락을 풀어서 그러니까 뒤로 그냥 눕혀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는데 매뉴얼상은 뒤로 눕히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밑으로 내리면 오! 왠지 전속력으로 밟아서 점프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이 특유의 이 카캐리어의 경사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한번 타봐야겠죠? 바로 공식 이미지에도 있었던 타키 태워보도록 합시다. 타키. 짠, 짠짠, 짠짠. 올라가서 이렇게 앞에 탁. 이게 특별히 락이 걸리는 건 없는데 바닥이 살짝 울퉁불퉁하고 여기 경첩도 있는데 바퀴 부분이랑 이렇게 탁 걸쳐버리면은 이렇게 막 엄청 흔들리는 거 없이 이게 잘 서 있거든요, 이 위에. 쉽게 미끄러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뒤쪽으로는 우리의 블러드윙이 올라가서 여기서 브레이크 하고 사이드 올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기둥까지 세워서 락을 전부 걸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상부에 2대의 비클이 올라갔고요. 이제 아래쪽 1층에도 자리가 있잖아요. 1층에도 이렇게 다시 레일 내려서 이번엔 블루캅 W가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블루캅 탑승! 짜잔! 짜잔! 짠! 짜잔! 그리고 뒤쪽 닫아주고 탑승 완료! 야, 이거 재밌다. 아니, 저는 블루캅이 안쪽에 쏙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완전히 옆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뭐 천장에 특별히 쓸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3대의 비클이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좋네요. 이거 좋다. 재밌는데? 이런 수납 기믹, 탑승 기믹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믹은 언제나 환영이죠. 그것도 그건데 아예 이런 차량 한 대 전체가 이런 카 캐리어인 비클이 그동안 변신 로봇이 없었지 않아요? 보통? 자동차를 태우는 건 보통 뒤에다가 아예 캐리어가 별도로 있는 그런 트레일러 성격이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아예 이 수납부까지 다 일체형인 로봇? 이야, 많이 유니크한데?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오. 근데 이게 아무래도 타키랑 블러드윙까지 올라가 있는 거는 이 매뉴얼 같은 데도 보통 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공식 이미지에도 있고. 근데 다른 애들을 한번 태워보고 싶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적당한 애들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블루캅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W는 태워놨잖아요. S 가지고 왔고요. 그냥 블루캅 가지고 왔습니다. 야, 안 그래도 딱 블루캅, 그냥 블루캅이 제일 작아요. 약간 이 블러드윙에 얼추 이게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타키 자리에도 이제 S가 오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서 블루캅 3대를 다 태워볼까 합니다.
자, 그래스 블루캅 올라가지고 오, 쏙 들어가. S 딱 들어가지고 오! 딱 맞는다. 완전 딱 맞는다. 아, 이건데? 너무 좋은데요? 시리즈로 모아서 블루캅을 다 갖고 있다. 그냥 사바나드에 한 번에 태워놓을 수 있다. 이거 참 좋네요. 자, 그럼 다시 로봇 모드로 돌아가 봐야겠죠. 사바나드 로봇으로 체인지. 시작이야 뭐 당연히 뒤쪽 패널이나 옆에 있는 기둥을 내려서 먼저 락을 걸어 놓는 걸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 이 뒷부분 기둥을 비워 놓고 시작. 사바나드 변신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메탈 카드보 W 사바나드 리뷰해봤습니다. 일단 변형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게 다리가 접혀져 있는 게 쫙 뒤집어지면서 막 펼쳐지고 막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리뷰한 3종 중에는 변형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큰 액션으로 근데 단계는 적은 단계로 변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손맛이 좋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웨폰 카드가 3가지 모드로 변형한다라는 그런 컨셉도 되게 재밌는데 과연 이 3가지 모드를 가진 이 사바나드는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등장을 할지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어떤 성격을 또 가지고 있나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부시.